관악 라디오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속마음 살롱에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코너지기 가이야. 네, 나무입니다. 네, 오늘도 찬찬 대신 1일 코너지기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3개월 연속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저도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 속마음 살롱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마음이 무척 설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죠? 네, 나를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라고 미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한 단어로는 별주머니, 별주머니. 한 문장으로는 사랑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와, 사랑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 어떤 분일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얼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 손님이 또 직접 성공한 오프닝 곡을 듣고 본인에게 직접 자기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셀러브레이팅. 세상에 모서리 꼭 부정하게 커버린 걸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넌 빠르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오죠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tired 넌 빠르지 아직 못 답힌 널 위해 쓰였지 오래된 사랑지 헤매도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이 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거리로 가면 돼 정선을 따라 잊지 마 이 오랜 겨울 사이 언둠으로 피울 꽃 하나 보이니 하루 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마을 궁 마을이 궁금해요.
관악 라디오가 좋다 목요일 방송은요, 매주 다양한 코너로 버라이어티하게 진행됩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는 속마음 살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고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악 라디오가 좋다는 라디오 FM 100.3MHz, 앱 관악 FM, 그리고 팟빵을 통해 바로 청취할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관악 FM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와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맨살처럼 꾸며내지 않은 속마음을 나누는 속살 토크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옳은 말, 맞는 말, 깨달음을 주는 말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맨살처럼 꾸며내지 않은 속마음을 나누는 속살 토크에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무브야 마인드의 대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느슨한 연결 속 누군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눌 속살 토크 14화 초대 손님 벽씨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 오늘 약간 어둡네요. 블랙.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 옷 색깔이 어두운. 저는 화면 그거보다 보니까. 조금 밝은 네이비로 아, 네네. 했습니다. 뭔가 동질감이 들어서. 네. 벽씨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입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보는데요. 오늘 이 라디오에 출연을 시켜서 본 겁니다. 강제로. 아, 네. 너무 지금 기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벽씨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왜 벽씨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 벽씨가 이제 땅에 뿌려서 자라면 벼가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벼는 자라면 자랄수록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좀 숙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벽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저 벽씨가 벼의 씨인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와. 제 미천이 좀 들어. 겸손이라는 게 벽씨에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가 봐요. 네. 진짜 벽씨에게 오늘, 겸손은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어렵네. 훅훅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속살 토크는 이제 늘 편안하게 네. 네, 하고 싶은 만큼만. 근데 이게 말이 안 막히려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있는 아. 그대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네, 벽씨에게 겸손은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 지금 겸손 떠오른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늘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게 겸손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위치에 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겸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마음 살롱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게스트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아까 한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는 별주머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아, 이거는 좀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에서 좀 따오게 됐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사람이 딸에게 사람은 자기 별주머니에 그 별들을 잘 모아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힘들거나 좀 속상한 일 있을 때 그 별을 이제 꺼내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살면서 계속 별주머니에 별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너무 그런 멋있다. 그러니까요. 벽씨라는 사람의 별주머니에는 어떤 별이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그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오늘 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말 있는지 자꾸 타이밍 못 기대하겠습니다. 잡으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또 별을 좋아하거든요. 어. 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네. 이제 눈길이 이제 갈 수가 없죠. 어. 갈 수밖에 없죠. 갈 수가 어. 없대. 그리고 한 문장으로는 사랑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죠 이게? 아, 이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애쓰면서 살고 좀 격하게 표현하면 되게 이제 몸부림까지 치면서 이제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살까라는 생각을 20대 초반에 문득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로 답을 못 내렸었는데,
이제 돌아보고 이제 보니까 이제 30 넘어서 이제 좀 보자면 그냥 뭐 돈을 쫓는 것 같고 뭔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고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결국 수단에 불과했고 결국은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고 나니까 뭐 돈이랑 권력이랑 명예 때문에 얻는 그런 사랑이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삶에서 사랑을 좀 줄 수 있는 삶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요즘 저의 목표거든요. 줄 수 있는 사람 네, 줄수 네. 있도록. 그래서 좀 그런 멘트를 음. 하게 됐어요. 와. 비틀거리며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는데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준 것 같아가도 지나가 보면 아 그만큼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그쵸 그쵸. 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쵸. 이제 문득 어디서 본 책의 구절이 떠오르는데 네. 충분히 의존을 한 사람만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벽 씨는 충분히 사랑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약간 예상의 답변이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았나요? 누구에게? 뭐.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주실 때가 됐군요. 네. 아니 그 네. 첫 번째 오프닝 곡을 아이유의 셀러브레이트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년 전쯤에 좀 굉장한 슬럼프를 사실 겪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가사 일부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노래가 아이유 셀러브리티구나라고 좀 알게 됐고 이제 가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에도 제가 노래를 직접 틀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 귀에서 이 노래가 재생되는 것 같은 것처럼 해서 제 머릿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신기한 경험을 줬던 곡이라서 좀 오프닝으로 선곡을 하게 됐어요. 벽 씨한테 진짜 특별한 곡이군요. 음. 그럼 특히 좋아하는 가사의 구절 있나요? 이 노래에? 그 왼손으로 별을 그렸다라고 하는 아. 부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도 별이 나오네요. 그러네. 네. 별주머니네 역시. 별주머니.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속설 토크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들만의 선언이 준비돼 있죠? 네, 네. 바로 속마음 선서인데요. 다 같이 우리 벽씨와 나무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따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마음 선서. 지금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자유롭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유롭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속살 토크에 묻고 털고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속살 토크에 묻고 털고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2023년 9월 28일 벽씨.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8일. 그러면 이제 진행해 주시죠. 우리 아, 대학 카드 네. 뽑기. 저희가 이제 매번 속살 토크 때마다 네. 게스트들과 함께 대화 카드를 뽑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앞에 카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인사하기, 내다보기, 마주하기 질문이 있는데 인사하기는 약간 현재에 대한 질문, 조금 비교적 가벼운 질문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주하기는 과거에 대한 질문. 아무래도 인사하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다보기에는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벽씨가 어느 카드가 눈에 또 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카드를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벽씨가 뽑은 첫 번째 질문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인사하기가 마음에 좋습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인사하기. 그럼 또 카드를 또 이제 질문을 보고 뽑는 것보다는 또 네. 랜덤으로 뽑는 그쵸. 게 더 재밌잖아요. 타로 카드 네. 뽑듯이. 네네. 맞아요. 한번 이렇게 무작위로 뽑으시면 뽑아서 네. 바로 읽어주시죠. 네. 과연 벽씨가 뽑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 3명을 고르자면 누가 떠오르나요? 오. 사랑을 충분히 받은 벽씨. 자, 벽씨에게 사랑 주신 분 지금 귀 쫑긋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봐야 되나요? 아니죠. 상관없죠.
벽 씨가 음. 이제 딱 그 네, 뭐 위인도 떠오르는 괜찮고요. 사람. 네. 작가도 괜찮고 네. 뭐든 괜찮습니다. 가이아는 음. 빼고. 가이아는 빼고. 저 지금 아쉽다. 보고 네, 있는 네, 가이아랑 그쵸. 네, 아쉽네요. 왠지 나머는 빼고 가이아, 네. 가이아가 왠지 입에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아 그래 보였나요? 네.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오늘 그냥 낮에 여동생이 좀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추석 연휴에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추석 연휴니까 이제 집에 내려가지는 못했는데 뭘 하고 있을까 가족들과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연휴가 좀 기니까 좀 연휴 끝부분에는 같이 좀 놀러를 가고 싶어가지고 와.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뭐 실천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일단 여동생이 좀 되게 보고 싶고요. 여동생이랑 친한가 봐요? 그래도 자매다 보니까 좀 친구처럼 지내고 같이 살 때는 옷을 그냥 같이 입었어요. 공유하면서. 근데 또 그러는 자매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다 그럴 것 같으면서도 싸우기 때문에 그쵸, 절대 싸우죠. 공유 안 네, 한다 절대 이러는 내용 데가 건드리지 많은데. 마라. 맞아요. 택도 안 뜯은 거 누가 먼저 입었냐. 그쵸. 네네네, 김치국물 맞아요. 뭐냐 이거. 그쵸. 왜 꾸겨졌냐.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옷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우와, 진짜 뜻밖의 인물이다. 근데 간혹가다 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뭘 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특별하게 이 선생님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운동신경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진짜 체육 시간에 맨날 뚝딱거렸는데 이 선생님께서 제가 그 철봉에서 매달려서 철봉을 한 바퀴 넘는 거를 이제 제가 무서워서 잘 못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서 저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막 몸을 사리지 않고 제가 그 철봉을 넘을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셨고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운동화로 제 다리로 선생님 머리를 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도 저는 그게 좀 어린 마음에 걱정된 거죠. 선생님이 그쵸. 어떠실까. 근데 그쵸. 선생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제가 이 철봉을 넘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그거에만 온 신경이 몰입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되게 기억에 남고 체육 시간에도 항상 운동장 2바퀴를 같이 띄워주셨어요. 보통 그냥 스탠드에 서 계시고 학생들만 시키는 선생님도 그쵸, 그쵸. 많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같이 띄워주셨던 선생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학년이 바뀔 때는 한 명씩 애들 인사해 주시면서 저에게는 수경이는 글을 잘 쓰니까 나중에 작가를 좀 해봐도 좋겠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뭔가 제가 글 쓸 때마다 글이 좀 잘 안 써질 때 항상 그 선생님의 그 말을 좀 떠올리고 있어요. 와, 그 쌤은 알고 계실까? 이렇게 벽시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실 생각은? 해볼까요? 이참에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찾아서. 그러니까요. 몇 년 동안 안 하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문에 11살이니까 20년 그쵸. 넘게. 네. 20년 가까이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되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가끔 생각나시기도 하시겠어요. 그런 어떤 네. 선생님이. 일기를 매일 피드백을 적어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또 마지막 사람은 또 이 마지막 분이었죠. 아니요, 두 번째 두 분이었는데. 번째 분인데. 네. 이분 말씀 들으니까 요즘 또 한창 그 뉴스에 난리잖아요. 그 그쵸.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근데 뭔가 좀 누군가 이런 교육자가 평생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건데 맞아요. 참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네요. 네. 저도 이제 특수교사로 기간제 교사로 좀 일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학생들한테 온전하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교사하기에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렇죠. 좀 부차적인 것들을 좀 다 배제하고 진짜 네. 오로지 학생과 네.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게. 맞아요. 네. 특히 벽 씨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공감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그래요. 세 번째 사람 사실 아직 머릿속에 당장은 안 떠올랐어요. 어떡하지? 없나요? 없으면 패스해도 돼요. 네, 일단은 이렇게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와.
너무 그래도 좋은데요?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여동생이랑 이제 선생님 네. 두 분이 생각나셨는데 저는 이제 뭐지 그게 좀 궁금했었던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사실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랑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가거나 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좀 형제 그러니까 자매나 형제나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주로 어떻게 노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노시나요? 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 형제가 없어가지고 제 형제들끼리는 뭐 하고 노나 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요. 사실 남동생은 논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먹을 거를 사주면서 그냥 이렇게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이고, 근데 여동생이랑은 뭐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뭐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놉니다. 아 그렇구나. 나무는 누나가 밥 많이 사주나요? 사주시기는 많이 사주시죠. 그쵸, 많이 사주기는 사주시죠. 하는데 보통 이제 단둘이 갔다기보다는 약간 가족 단위로 가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그냥 뭐 둘이 이렇게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갈 생각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손만 대면 도망갔거든요. 저는. 진짜요? 네. 왜요? 그 어떤 심정이었어요? 뭔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의미로 부끄러웠어요. 뭔가 네.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제 얘긴데. 자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네. 제 남동생도 약간 좀 편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만큼은 안 편한 것 같아요, 남동생이.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은근히 남동생들이 그 누나나 여동생이 손대면 막 도망가고 막 같이 가면 막 멀리 떨어져서 그러라고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나란히 안 걸어요, 제 네, 남동생도 맞아요. 저랑. 성인이 되어도 그래요? 네. 나무도 그래요? 저는 사실 지금 요즘은 나란히 갔습니다. 네, 저는 많이 성인이어가지고 많이 성인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30대가 되면 변하나 봐요. 그쵸. 아. 네. 그럼 저 더 크게 기다려 네. 보겠습니다. 아마 밥을 많이 사셔야 돼요. 아니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한 마디씩 좀 해주세요. 라디오에 나온 김에 그럼 갑자기 그럼 부끄러워. 한번 해주세요. 그런 한번 해주세요. 요청을. 여동생에게 한 마디, 남동생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될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웃기다. 역시 가족 컨텐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쵸. 아쉽다. 한번 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 설날이 아니고 피디님이 지금 추석이니까. 웃으시는데 피디님이 웃으시는데 한번 해주세요. 설날이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겠지만 추석에는 뭐 할 말이 없네요. 풍부한 추석 보내세요. 자 동생분들 들으셨죠? 할 말 없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을 또 네. 뽑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내다보기. 내다보기. 오. 내다보기도 동일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작위로 뽑아서 무작위로. 읽어주십시오. 네. 두근두근.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질문 정도 괜찮았죠? 네. 2명 채웠으니까 3명 중에. 반은 채웠으니까. 네. 힘들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와. 힘들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음.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자아 탐색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를 좀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면서도 저를 제일 보람 있게 해주는 일이고 저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오. 근데 반대로 또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저를 또 힘들게 하기도 해요. 제가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만큼 잘하고 싶은데 그거만큼 제 역량이 조금 안 받쳐준다라고 좀 느낄 때가 조금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전날에 보면 저는 되게 교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가서 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막 싸고 저는 또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서 그걸 막 캐리어에 실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을 막 하거든요. 막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이동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조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떨리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안고 가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근데 그런 자아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모임을 처음 시작하게 됐었던 이유가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음. 또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소년을 만나는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진로교육 콘텐츠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났었는데 이게 뭔가 진로교육이 이대로 좀 괜찮은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생활기록부에 어떤 특정 직업을 적기 위해서 하는 그게 과연 좀 좋은 방법일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을 때 그냥 자아 탐색에 대한 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직업 세계만 탐색하는 방식으로 요즘 진로 교육이 좀 되고 있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 탐색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됐고 나는 그 컨텐츠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진짜 자기 탐구의 영역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실제 청년들 자아 탐구 같은 그 프로그램 후기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진짜 자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게 좀 못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또 벽 씨가 또 한쪽에서 이렇게 그런 자아 탐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고 계셨군요. 또 네. 대단합니다. 그럼 그렇게 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끙끙대고 몇 시간 걸려서 가고 캐리어 끌고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좀 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꼭 제가 잘해서 변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그런 판을 열어줬을 뿐이고 이미 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그 내면에 다 갖고 오시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자아 탐색하는 그 순간에 그게 딱 꽃 피울 때 딱 그 볼 때의 쾌감? 약간 마약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걸 딱 꽃 피웠다는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간의 힘든 게 그냥 순간 딱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좀 해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이 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판을 여는 거요? 판을 여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벽씨가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판을 네, 까는 네. 게 좀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한번 깔아놓으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판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까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 씨는? 근데 저도 되게 살면서 그냥 많은 좋은 판들을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그 판 속에서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또 이제 사랑을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베푸는. 그러니까 이제는 벽 씨가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오, 멋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그리고 벽 씨라는 사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한번 자아 탐구를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또 팁을 알려주시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자아 탐색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아까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막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랑 이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역량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일단 잘하는 거는 사실 몰랐었는데 최근에 좀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자화상 챌린지라는 자아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커뮤니티 형태로. 그때 이제 좀 발견하게 됐던 게 제가 사람의 그 본질을 보게 해주는 그 힘이 좀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신 자화상을 그려서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처음 그릴 때는 뭐 와인도 그리고 카메라도 그리고 뭐 갖가지 많은 것들을 그렸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정말 나를 표현해주는 본질은 정말 나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현실이라는 땅에 이렇게 발붙이고서 해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바꿔서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내 본질의 모습이랑 가깝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좀 사람들을 본질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강점인 것 같다. 우와. 라고 느꼈고 그리고 약점? 좀 아쉬운 점은 네. 순발력이 부족한 거. 어. 그래서 좀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당황을 하고 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항상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거에 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게 또 가히 아닌가요? 그런가요? 혹시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 아, 저는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가요. 네, 그 아예 그 마음가짐으로 딱 무장하고 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딱 그냥 그걸 해결하고자 바로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워낙 네. 이 게스트 이 제가 이제 3달 동안 이제 워낙 역량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돌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런 돌발 상황에서 어떠한 팁이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봤었던 건데. 아, 혹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어떤 돌발 그렇죠. 상황을 대처할 수 굉장히 있나?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 있잖아요. 아, 많죠. 네.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끼어든다거나 네. 아 갑자기 네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이제. 저도 나무의 말을 끊거나.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믿는 거. 이 사람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 그래야 제가 조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말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전 나무를 믿어요. 그리고 오늘 놀러 온 벽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우문현답 같은 아, 느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신뢰의 도약이라고 해요. 신뢰의 도약이요? 네, 신뢰의 도약. 모르세요? 이게 전문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왜 유머를 몰라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게임 용어인데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뢰의 도약. 아, 진짜 이게 안 맞네요. 믿기는 뭘 믿어요. 예,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벽씨가 선곡해준 두 번째 곡인데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미도와 파라솔인데 이거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여기 오는데 해질녘 그 무렵에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 가사의 첫 부분에 해질녘이 나오거든요. 해질녘 노을처럼. 오, 좋습니다. 그럼 듣고 올까요? 네.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겐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여러분은 지금 관악 라디오가 좋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벽씨가 소개해준 두 번째 곡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넌 너에게 넌 미도와 파라솔의 노래. 특히 마지막 그 구절 좋지 않아요?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림처럼 남아서 제 별주머니에 들어올. 엄청난 빅피처가 있었군요. 엽씨의 아니. 별주머니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쯤 되면 굉장히 궁금한데. 아, 오늘 속마음 살롱도 하나 별이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벽씨가 인생의 첫 라디오라고 엄청 긴장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는데 어떠세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긴 하네요. 재밌죠? 재밌어요. 네. 왜 자꾸 재미를 강요하시? 재미를 강요하니까 좀 질문도 하나 강요할게요. 마지막 질문 뽑아주세요. 네. 또 어떤 질문 카드를 한번 뽑아. 이번에는 마주하기에서 아,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깊고 네. 밀도가 높은 질문이 들어있는 마주하기입니다. 그래요? 네. 네.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말해주십시오. 네. 두근두근두근두근. 최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최근 벽씨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근데 원래 이 카드가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끔. 이게 관계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네. 많이 얘기를 해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음. 뭐 여러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아까 그 자아 탐구라든지 어떤 그런 질문들도 좀 있고 관계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최근 저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제가 10대 때 만났던 멘토가 좀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어떤 분이세요? 그냥 사람들을 이제 좀 뭐가 날아다니네요. 네. 네. 멘토. 네, 목사님이신데 네 그렇게 좀 해주시는 분. 아니, 비밀인가요? 비밀까지는 알려주세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어떤 면이 우리 우리 벽씨에게 영향을 주었나요? 좀 어떤 것을 할 때든지 그냥 이렇게 생명이 좀 다치는 일이 있을까봐 이게 뭐 사람들 데리고 갈 때 보면 거기를 미리 가셔서 뭔가 돌불이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치우시고 좀 내일 항상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뒷짐지고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그냥 항상 정말 늘 솔선수범해서 가장 굳은 일을 먼저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가장 영감이 되고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많이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벽씨가 지금 그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또 많이 되셨던 분이실까요? 또?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꿈찾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나 청소년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인지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연극이다, 웃긴 연극이다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고 사실 저는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그 극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카페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연극을 다시 봤는데 이걸 내가 청소년들한테 보여줬다라는 사실에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때 애들한테 보여줬던 거는 좀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내가 존경하는 멘토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할 때 본인이 먼저 경험해보고 여기에서 위험한 것들 없는지 혹시 해가 될 거 없는지 그렇게 항상 보시는 분인데 나는 좀 그분께 배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 또 있었네요. 또. 네. 멋있어요, 벽씨.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조금씩 이제 나의 네. 행동을 바꾸는 거니까. 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한잔 하셨어요? 벽씨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딱 살짝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살짝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서 돌발 질문. 네. 가이아가 굉장히 친하다고 사랑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랑하는 벽씨. 네네네. 혹시 가이아는 벽씨 질문을 마저 말씀하세요. 아니 뭔가 내가 질문을 해놓고도 좀 이상한데 뭔데요? 벽씨가 계속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좀 워딩이 생각이 안 저는 나는데. 제가 벽씨를 인상 깊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참여자였고 벽씨가 어떤 사업의 담당자였어요. 근데 벽씨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부르는 곳에 가면 내가 환대받고 환영받고 정성스럽게 꾸며진 곳에 놀러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로서 나를 대상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 정말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제가 반한 거죠, 벽씨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되게 몇 년 동안 꼬셨어요. 괜히 연락해서 안부 묻고 보고 싶다고 하고. 혹시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항상 어. 연락 올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디오도 사실 라디오 핑계로 오늘 벽씨랑 데이트하려고 불렀죠. 그거 어떻게 제가 좀 빠져드릴까요? 제가 좀 약간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항상 라디오로 올 때마다 가이아가 엄청 따뜻하게 맞아줬거든요. 가이아의 그런 모습이 벽씨에게서부터 왔었던 거였군요. 넘겨짓지 마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저 빠질까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질문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그러게요. 보니까 네.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벽씨. 알겠습니다. 네. 두근두근두근두근. 마주하기에서 그럼 하나 더 뽑아볼까요? 마주하기. 와, 용기 있는 벽씨 가장 난이도 높은 질문들로 하나 뽑아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뽑으시죠.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와. 저희가 또 있는 그대로의 속살 토크잖아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마음이 약간 풍선처럼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 느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뭔가 든든함? 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을 그런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을 줘요.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 실제로 벽씨는 벽씨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어때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모든 조건이 없어질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조건이 없었을 때. 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할 만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뭐 예쁘든 돈을 잘 벌든 명예가 있든 그냥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쵸. 나무는 어떠세요? 나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난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또 사랑한다는 게 또 아낀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많이 안 아꼈던 것 같아서 좀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가이아는 어때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데리고 살아야죠. 저는 제가 약간 이렇게 네. 했었던 게, 가이아가 굉장히 예전에 한번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가이아가 예전에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뭐죠? 뭔데요? 가이아가 연극 같이 약간 독백을 하는 그런 거에 한번 구경을 갔었던 적이 맞아요.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전시를 하나 했었는데 네. 나무가 네. 놀러 네. 왔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사실 나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정말 되게 눈이랑 대사 하나하나에 진짜 깊이감이라든지 진솔한 게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전시였냐면은 나로 상징되는 배우를 한 명 내 앞에 두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또 가이아가 또 얘기하면서 많이 또 울컥하기도 하고. 맞아요. 마지막에 울고 그 아이를 확 안아줬죠. 아. 프로포즈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해줄게. 어. 나랑 함께 잘 살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어. 네.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어때요? 이게 사람이 초심을 잘 잃어요.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네. 네, 뭔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또 정신없이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7시 45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게스트가 선곡한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 듣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벽씨 이 곡을 특별히 또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엄청 좋아하는 부분이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구절보다 이 다음 가사가 더 좋아요. 근데 원망해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 라는 이 부분이 저도 좀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지?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정말 내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뭔가 해나갈 때 그럴 때 좀 더 힘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질 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와.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궁금하다. 네, 바로 듣고 오시죠. 네, 빨리 한번 건물 들어볼까요?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e it now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네, 오늘의 게스트 벽씨가 소개해준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가 부른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는데요? 그랬나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흘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벽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고 이 대화 카드들이 주는 질문들이 좀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제가 평소에 좀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그 마지막에 말 못한 분 떠오르시나요? 그 질문 이후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서 일기장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네. 웃기다. 네, 속마음 살롱 15화는 10월 26일 저녁 목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곡은 가이아가 선곡해 주셨죠? 네.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만나서 명절 음식도 맛있게 먹고 담소도 나누고 또 잔소리도 듣는 풍성한 휴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존 덴버가 부릅니다.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 줘.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 덴버입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tha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Yesterday.